안녕하세요. 전문가로 가는 길 원가관리 회계 시간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학습 문제 1 세 번째 파트예요. 자, 11번부터 16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금액 기준의 각각의 방법에 의해 제조간접비 배부액 및 그 지시서의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 계산 기간의 제조간접비 총액 36만원, 직접 재료비 총액 100만원, 직접 노무비 총액 90만원, 직접 경비 총액 35만원, 그리고 제조 지시서 넘버 1이라는 거는 제품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이다 이게 아니라 1번 제품의 직접 재료비는 85,000원, 직접 노무비는 6만원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배부액을 구하고 나눠주는 금액이죠. 배부액을 구하고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자, 그 말은 뭡니까? 제조 원가라는 거는 배부액이 정해지면 구해지는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직접 재료비법은 뭐냐? 봅시다. 직접 재료비법이라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기간 동안의 직접 재료비 총액에서 일정 기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을 배부율이 되는 것이고, 이 배부율을 가지고 그 해당 금액을 곱하면 거기에 나갈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재료비법이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의 총액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의 제조 간접비 총액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만 분의 36만 에다가 뭘 곱하죠? 직접 재료비를 곱해요. 85,000원 곱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얼마가? 36,000원, 30600이 나와요. 그럼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제조 원가는 넘버 1, 1번 제품의 직접 재료비 85,000원 더하기 1번 제품의 직접 1번이 아니라 1번 제품의 직접 노무비 6만원 더하기 뭘 한다? 배부액을 하는 거예요. 36,000원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5,000원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배부액이 36,000원인가요? 얼마죠?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100만원과 36만원이 있는데 85,000원을 해서 자, 이렇게 했더니 36 곱하기 85네요. 85 30 그 다음에 48 28 그러면은 3060 맞네요. 36,000원이 되고, 그런데 왜 175,000원이 된다는 거죠? 제조원가가 잘못됐네요. 85,000원에 6만원에 36,000원을 더하면 175,600원이 되는 거죠. 600원이 빠졌네요. 175,600원이 된다. 175,600원이 된다. 자, 직접 노무비법에 따른 배부액과 제조원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배부액은 어떻게 되죠? 직접 농업이니까. 자, 이번에 직접 농업이 총액 얼마예요? 90만 원에 분모를 36만 원 하는 거고요. 거기서 뭘 곱해요? 직접 농업비를 곱하는 거예요. 농업비. 농업비가 뭡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농업비를 곱해요. 그래서 90만 원 분의 36만 곱하기 6만 이렇게 했더니 2만 4천 원이 나오고 제조 원가는 8만 5천 원, 6만 원, 2만 4천 원을 3개를 더해서 1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직접 원가법에 따른 배부액과 제조 원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원가법은 자, 원가는 뭐냐? 제노경을 합친 거예요. 제노경. 자, 경비의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거는 재료나 인건비가 주가 가는 거지 경비가 주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산업적인 개념이긴 해요. 어쨌든 결과도 그렇고 이론이나 어떤 그 합리성을 따졌을 때도 재료나 노무는 각각 단독으로 자기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경비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경비라는 거 다니면서 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원가라는 거는 전체 원가라는 거는 상당한 기준의 근거가 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산업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거는 이 세 개를 또 합쳐야 돼요. 재노경을 합칩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경비 세 덩어리를 합친 것분에 36만 원이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노를 합친 거죠. 8만 5천 원과 6만 원을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200원이 나오고 23,200원을 8만 5천 원과 6만 원에 더해서 16만 8,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공업의 2020년 2월의 제조간접비 자료이다. 이 자료로 제조간접비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질문에 대답하시오. 자, 각 원가 부문의 제조간접비 예정액은 기계 부문이 2,300만 원, 조립이 1,900, 동력이 400만 원, 사무 부분이 800만 원이다. 그리고 부문별 예정 시간은 기계 부문이 5만, 조립이 6만. 제품별 실제 작업 시간은 기계가 A는 500, B는 400, 조립은 200, B는 100이 들어갔다. 100이 들어갔다. 동력 부문비와 사무 부문비의 배부 기준은 기계는 동력이 50%, 조립이 50, 합계가 100이고요. 사무 부문비는 기계가 5%, 조립이 3%에서 합이 8%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랭크를 크게 놓고 백지에다 놓고 푸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개념을 잡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급 넘어서서 상급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정말 기초 데이터만 주고 표도 작성해야 되고요. 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산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것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단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 하나하나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보조 부문비의 제조 부문의 배분은 동력 부문비는 기계가 있고 조립이 있고 사무도 기계가 있고 조립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어디 있습니까?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 쪽이고요. 자, 여기 있네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제품별 배부액을 구하시오. 자, 여기입니다. 좀 멀지만 여러분들 예제 4-4를 참조를 해주세요. 네, 같이 봅시다. 자, 동력 부문비에서의 기계 부문은 자, 400만 원 곱하기 50%예요. 4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보조 부문. 자, 보세요. 각 원가의 제조간접비 보조 부문에서 동력
얼마? 4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보조 부문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는 동력이 50% 가고 조립에는 50% 갔다. 그래서 400에 50%, 400에 50% 각각 200만 원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200, 2번에 200이 돼요. 자, 3번은 사무 부문 얼마예요? 800만 원. 기계에도 가고 조립이 같다. 자, 이거는 50% 50%입니까? 아니죠. 왜요? 사무 부문에 해당하는 기계와 조립의 비율이 따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5%와 3%.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하기 5%인가요? 응? 50%는 그냥 바로 50%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 비율입니다. 왜? 그래야 사무 부문에 대한 금액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즉 5%와 3%를 더한 8%분의 5%, 8%분의 3% 이렇게 계산해서 80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예. 800만 원에 5%, 3%가 아니고 800만 원을 상대적으로 8 중에 5인데다가 주고 8 중에 3인데다가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갑시다. 자, 그 다음 어디죠? 자, 제조 부문비의 예정 배부율. 이제 예정이 나와요. 예정. 자, 예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회계는 상당히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회기가 끝나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집계를 한다. 이거는 현실 경영과는 많이 동떨어진 활동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예정 배부라는 것을 기준을 잡고 나중에 틀리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연말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집계는 이렇고 가까운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의 예측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회계 정보 차원에서 집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기계 부분의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2300이죠. 그 다음에 예정액이 있잖아요. 2300,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력이 있으니까 200, 그 다음에 사무가 있으니까 500.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예정 시간 있었어요. 예정 시간 5만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600원 per 시간. 시간당 600원. 이런 예정 배부율.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작업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구나. 뭐가? 기계 부문의 간접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죠. 그래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고 익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조립 부분의 예정 배부율도 1900만 원 조립 부문. 여기에서 200만 원이 뭐죠? 조립 부문에서 받았던 200만 원 이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은 뭡니까? 사무 부문에서 받았던 300만 원 이거를 뭘로 나눈다? 조립 부문의 예정 시간 6만 시간으로 나눈다. 그랬더니 400원 per 시간. 시간당 400원이라는 예정 배부율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품별 제조 부문비 부담액을 계산해 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A 제품은 600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기계에서는 A제품의 기계는 어때요? A제품의 기계는 500시간이니까 600원이 500시간과 그 다음에 조립해서 200이니까 400원이 200시간 했더니 38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B제품은 600원이 몇 시간? 400시간. 그 다음에 조립이 400원짜리가 100시간. 그래서 28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민공업의 설비 및 작업일수에 관한 자료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계산이나 이런 거는 좀 용이하지만 그래도 개념이 각각 조업도라는 개념과 기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습문제 2번이 있어요. 중간고사 전에. 학습문제 2번은 뭐냐면 종합 원가와 그 뒤에 활동 원가 이런 것들을 망라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 둘을 합쳐서 그 중에 우리 점수와 시험 분량에 맞게 다 내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내는 거는 안 되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다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유사한 패턴으로 한다. 왜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렵게 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셔라. 그런 뜻에서 예행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국민공업의 주요 설비는 10대의 기계가 있고 1일 2교대로 대당 16시간씩 가동하고 있어요. 작업 가능 일수는 연간 300일이다. 자, 이론적 조업도는 얼마인가? 이론적 조업도 얼마겠어요? 간단합니다. 10대가 16시간씩 300일 그러면 48,000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조업도죠. 실제적 조업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기계고장, 수선, 대기시간, 종업원의 결근, 휴일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작업 중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소되는 시간은 얼마다? 5,000시간이다. 자, 그러면은 실제 조업도는 어떻게 되죠? 48,000에서 5,000을 뺍니다. 풀가동할 수 있는 시간에서 실제 이 손실이 되는 시간을 빼면 돼요. 5,000을 뺐더니 43,000시간. 자, 평균 조업도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 자, 여기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공장이 속하는 업종의 경기 변동 1주기는 5년이고 생산과 판매의 장기적 균형을 고려한 평균 조업도는 실제적 조업도의 얼마다? 80%이다. 그래서 평균 조업도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실제적 조업도가 43,000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80% 34,400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음은 제조간접비 차익에 대한 분계 과정이다. 각 계정에 기입할 금액을 구하시오. 1개월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30만 원이고 예정 배부율에 의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25만 원인 경우 그 차익을 제조간접비 차익 계정에 기입하기까지의 분계를 표시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야말로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론을 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누가 ERP를 만들었는데 Enterprise Resource Procurement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쓴다라는 걸 교육받듯이 자, 장부라는 게 있어요. 장부. 회계장부라는 게 있는데 이 장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라는 요령을 지침을 받아서 학습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했느냐 라고 따지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우리 과목이 대체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제 상당한 이론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봅시다. 예정 배부율에 의하여 특정 제품의 예정 배부한 때는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차변이 빌린다는 거고 대변이 준다는 거예요. 차입, 대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차변은 빚, 대변은 내가 채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 이거는 제조의 의미입니다. 제공품, 그러니까 내가 제공품,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25만 원. 제조 간접비, 이거는 제조 간접비로서 25만 원이다 라고 양쪽에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제조 간접비 계정에 대체한 때. 자, 이 말이 뭐예요? 제조 간접비를 실제 썼더니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원가 요소 계정에는, 제공품에는 25만 원만 있다고요. 25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배부 차액이 나오는데 얼마죠? 30만 원과 25만 원이니까 5만 원이죠. 차액을 기재를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차변에는 제조간접비 차액이 5만 원이 있다라고 기재를 일단 하고, 대변에는 제조간접비가 내가 제조간접비를 쌓아놨다라는 뜻에서 5만 원을 써요. 자, 이거를 원장에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원가 요소 계정. 자,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제원가. 원가의 전부. 제반. 뭐 제군들 할 때 하는 제자예요. 여러. 제원가 요소들에 대한 계정이다. 그러니까 원가의 뭐 전체 합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의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제원가 요소 계정이 이쪽으로 30만 원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알파벳으로 표현해 놨어요. B예요. 이게 제조 간접비로 차변으로 옵니다. 이게 30만 원이 와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 대변에 25만 원과 5만 원이 나눠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제공품에는 25만 원이 나가고 제조 간접비 차액에는 5만 원이 나가요. 이게 너무 단순한데? 어렵네요.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예. 원장에다 기입해야 될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차액은 25만 원과 5만 원이다. 자, 이게 정답이고요. 장부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제 4-6이 있었고, 그 다음에 4-7, 그 다음에 4-8, 그리고 4-9가 이 기장과 관련한 분계, 원장에다의 기입, 뭐 이런 건데요. 이걸 기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에, 원가 관리 회계 시간에서는 덜 자세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회계 원리나 좀 다른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원가 관리 회계, 우리 이 시간에는 원가 계산, 이 부분이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중간고사 전에 학습문제 2를 나갈 때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